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김윤정입니다. 발목을 삐는 거를 우리가 어렵게 얘기해서 염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 번씩은 뼈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형군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워낙에 유연한 사람들이 좀 발목 삐는 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야외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 최근에는 어르신들 중에는 등산 많이 하시고 또 골프나 바깥에 이제 스포츠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농구나 축구 같은 거, 사회 스포츠 같은 걸 많이 하는 경우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발목을 삐는 율은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조금 높다고 보이지만 병원에 오게 되어서 문제시되거나 병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가는 율은 상대적으로 또 여성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뭐 남성, 여성을 굳이 구별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운동을 좋아하거나 많이 삐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들이 조금 더 위험 요인이라고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발목 삐었다라고 인지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붓고 아프고, 특히 복숭아뼈 바깥쪽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환자들이 아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응급처치로 우리가 보통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이스백을 한다든지 붕대로 맨다든지 하는 응급처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 처치를 조금 무시하거나 그냥 또 나아지겠지 하고선 방치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게 크게 다친 경우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처치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쉬면 낫겠지 하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국에 만성 불안정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의사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로서 가장 연구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게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한 5번 삐면 뭐 당신은 발목 불안정성으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각자 가진 요인들, 소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한 번만 삐었는데도 발목 불안정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번 이상 여러 번 삐었는데도 그렇지 않고, 또는 실제로 발목 불안정성이 있지만 치료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천차만별로 있어서 그걸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삐었던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조금 적극적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평상시에 발목 주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이 이런 것들, 워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고무 공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곳에는 그 헬스장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트레이닝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요새는 저희가 운동치료, 회복치료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해서, 우리 축구도 보면 빌드업 축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근육이나 발목 주위에 운동들을 많이 해놔서 발목을 삐지 않게 예방하는 것들을 하고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면 훨씬 그런 거에 노출될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예방도 되고 치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요. 초기에 한 일주일 전후로는 아이스백도 뭐 간헐적으로 하고 또 붕대 치료도 하고 디디지 않고 좀 인대가 터진 것을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갖지만, 그 이후에는 빨리 회복치료,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발목 주변이 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빨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가 인대가 파열돼서 기계적인 불안정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 치료를 강조하는 이유들도 기능적 불안정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눈 감고도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고유감각 수용체, 신경 수용체들이 인대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약화되지 않게 빨리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문 치료사가 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보고 따라 하시면 좋지만, 사실 그게 명확하게 어떤 근거화되지 않은 것들을 가끔 운동으로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새 관심을 갖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국책과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른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통한 다른 그 이미지들을 구축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환자들의 뭐 보행 분석을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환자의 걸음걸이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이렇게 해놓고, 동영상까지도 사실 보행 분석에 연관을 시킬 수 있다면 환자들마다 체계화된 어떤 운동 치료를 개발해주고 확인해주고 하는 피드백을 받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프지는 않은데 조금만 걸어도 발목이 빠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는 그냥 약간 턱만 있는 데를 딱 지나가는데도 발목이 정말 너무 우습게 확 제껴지는 느낌을 받으면 아프진 않은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불안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목을 자주 삐었던 염좌의 이력이 오래되거나 방치되거나 또는 열심히 치료를 해서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에는 발목이 자주 삐게 되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발목이 그냥 쉽게 삐게 되는 것들이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누적되면 결국에는 발목의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치료의 대상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이력이 있는지 환자한테 과거력을 청취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영상 검사,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어서 또는 이제 신체 검사라고 표현하는 진찰을 통해서 발목이 앞으로나 옆으로 많이 불안정성을 느낄 정도로 빠지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하는데요. 이게 환자들이 오래되기도 하고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육에 힘을 줘서 진단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양성소견을 보였을 때 이 사람은 좀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RI를 찍거나 초음파를 찍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인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대 파열을 확인을 하고,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대가 불안정성을 보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적인 영상 검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적 치료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라고 보통 얘기하는 회복치료를 통해서 급성 염좌가 누적되긴 했지만 발목 주위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해주면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 프로 선수들일 경우에는 빨리 필드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감행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 또 스포츠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운동을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최대한 그거를 많이 누리고 나서 수술을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을 짧게는 3개월, 6개월 정도를 보통은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정성이 누적되거나 통증이 있거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수술을 결국에는 진행을 해야겠죠. 인대를 보강하는 수술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인대를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복잡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 가지고 있는 인대를 보강해서 재건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대가 늘어나 있는 것을 조금 짧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다시 늘어나 있는 거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서 환자들이 그 어떤 불안정한 감, 또 이제 자꾸 빠지는 것, 실제로도 빠지는 상황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개방술식을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이제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관절경적 술식을 해서 조금 더 환자한테 많이 열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방술식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수술을 결정했다는 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보강해서 인대를 확실하게 꼬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관절경 술식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관절경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인대 불안정성 외에 발목 안쪽 관절에 문제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 흔하기 때문에, 발목 안쪽은 관절경 술식으로 확인을 다 하고 필요한 수술을 하고 나서 바깥쪽 인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발목 만성 불안정성에 대한 인대 보강술은 개방술식으로 추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은 똑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비슷한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술식을 우리가 했는데도 어떤 환자는 좋아지지만 어떤 환자는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발과 발목 질환은 보행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라서 걸음걸이가 혹시 문제가 있진 않은지, 또는 갖고 있는 발의 모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할 때는 마취해 놓고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수술하지만 걸음걸이에 따라서 내가 수술해 놓은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사실 영화를 좋아해서 예전에 이제 2002년도인가에 탐 크루즈 나오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본 기억이 나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라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이 환자가 원래 걸음걸이가 이랬으니까 수술 후에는 어떻게 걷겠다는 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수술을 결정할 때 옵션이 많을 때 이 수술보단 이 수술이 낫겠다라든지, 또는 이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은 어떤
상태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예측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하게 됐고, 엑스레이를 이제 많이 우리가 봐야 되는 피로감이 있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게 하면 뭐 하루에 뭐 몇만 장을 뭐 몇 분 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상시에 준비 운동을 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그냥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요새는 일반인들도 축구도 많이 하고 농구인 클럽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준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자주 제가 환자로 만나게 되면 하는 편이고, 또 운동 끝나고 나서도 정리 운동 꼭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목 염좌가 평상시에 좀 많이 오는 체질이신 분들이라면 발목 주위 강화 운동에 대해서 평상시에 조금 신경을 예민하게 쓰셔서 준비 운동, 정리 운동을 꼭 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기 종목들도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컨택트 스포츠라고 보통 얘기하는 농구, 축구, 그런 것들이 많이 발목 염좌에 노출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운동을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걷고 뛰고 하는 게 기본기로 들어가는 운동들은 다 발목 염좌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파트에서 보면 최근에는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태권도 한다든지 유도라든지 주짓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맨발로 하는 운동인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맨발로 체중을 많이 실어서 하는 운동이라서 발목에도 좀 무리가 가고 발등이나 발에도 무리가 많이 가는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발이 손하고 다른 거는, 발은 항상 우리가 문명인이다 보니까 뭐 양말을 신든 안 신든 신발을 항상 신고 다니고 맨발로 있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샤워하거나 할 때도 발을 씻는 거에 대한 개념도 사실 좀 신경 써야지 닦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시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사실 땀도 많이 나고 운동 많이 하고 나서도 제일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 있는데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발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하는 걸 포함해서 평상시에 운동할 때도 발목 주위도 항상 신경 써서 근육 강화 운동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발 건강을 보는 데에 장기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